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광주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일상 속에서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용연못이라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전설적인 용이 산다고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 전 광주가 아직 작은 마을이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용연못 근처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용에게 바치는 제물과 노래, 춤으로 가득 찼으며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용이 연못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농작물의 풍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광주의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은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사태가 용을 위한 축제를 소홀히 했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대하고 정성껏 축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축제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연못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제각각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모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와 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용연못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연못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용은 놀랍게도 사람의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속에서 마을을 지켜보며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뭄은 마을 사람들이 용과의 약속을 잊어가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의 시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연못에서 나온 비를 선물했습니다. 이 비는 마을의 농작물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곧바로 풍작을 이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매년 더욱 정성껏 용을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고 이는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광주의 사람들에게 용연못과 용을 기리며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용연못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고도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매해 똑같이 성대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 지역에는 신비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이름도 특별한 달빛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달빛 마을에는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경이로운 밤하늘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새벽마다 달이 대구의 팔공산에 걸터 앉아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장면을 지켜보며 하루의 근심을 잊고 새로운 소망을 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은 언젠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회곽에 사는 욕심 많은 부자가 팔공산 근처에 커다란 기와집을 지으며 주변을 어지럽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하늘을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시기하여 더 높은 건물을 지어 하늘을 가리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달과 별들은 점점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머물기 시작했고 달빛 마을의 밤은 어둡고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소년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영수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듣고 이곳에 온 터라 마을의 변화에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달과 별이 돌아오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 팔공산을 찾아 올라갔고 산 정상에서 달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달님, 부디 우리가 함께 어울리던 그 시절처럼 다시 오셔서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 순간 하늘이 반짝였고 달과 별들이 영수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탐욕을 경계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다라고. 영수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하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그 부자에게 찾아가 더 이상 큰 집을 짓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자는 처음에 그 부탁을 무시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은 다시금 초승달의 부드러운 빛과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찬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과 별은 매일 밤 팔공산 정상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영수의 용기와 마을 사람들의 단합 덕분에 달빛 마을은 예전의 빛을 되찾았고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이쪽 청주라는 작은 마을에는 푸르른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청주산 연못이라 불리며 전설에 따르면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다. 연못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더욱 신비로움이 감돌았다. 청주 마을의 중심에서 자란 한 소녀, 이름은 민지였다. 민지는 마을의 전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녀는 매일 밤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연못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특히 연못의 수호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어느 날 민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다. 그 존재는 은색 비늘로 덮인 물고기 모양의 신이었다. 물고기 신은 민지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지야, 너의 마음이 진실되고 순수하여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나 그 소원은 오직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깊게 고민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원해요. 물고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민지야. 하지만 너는 항상 마음속에 진실성을 간직해야 한다. 그 꿈에서 깬 후 민지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농작물이 잘 자라고 물고기가 풍부해지며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모든 변화가 마을의 수호신 덕분이라고 믿었고 매년 연못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마을의 전설이자 실제 주인공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녀의 조용한 지도력과 순수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다. 청주산 연못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었고 그곳에서 펼쳐졌던 민지의 이야기는 청주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이쪽 충청북도 증평 지역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복숭아 나무가 자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옥한 토양과 아늑한 기후 덕분에 농작물이 잘 자라기로 유명했으나 그 중에서도 복숭아는 특히나 맛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복숭아 나무는 특별히 황금 복숭아라고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나무에서 열리는 복숭아가 마치 황금처럼 빛나며 한 입 베어 물면 달디단 과즙이 터져나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복숭아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먹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행운이 따른다고 하여 지역 주민들은 이 나무를 매우 아끼고 숭배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로 여행을 떠나온 한 젊은 청년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방학 동안 잠시 시골의 삶을 경험하고자 이곳 증평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머무는 동안 준호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명받고 깨끗한 공기와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을 오기에 자리 잡고 있는 신비로운 복숭아 나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나무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그 복숭아 나무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무는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는데 마치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보호해 주는 수호신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에는 이미 황금빛 복숭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따지 않고 제사 날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마을에서 사귄 친구들로부터 복숭아 나무와 관련된 여러 전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세대 전 이 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원님은 천명산에 올라가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그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복숭아 씨앗을 건네주며 이곳에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가 지금의 신비로운 복숭아 나무였고 그 이후 마을에는 다시는 흉년이 들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제사 날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복숭아 나무 앞에서 거행되는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차리고 나무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제사의식을 모두 마친 후 마을 어르신은 햇빛에 반짝이는 복숭아 중 하나를 따서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복숭아를 받은 준호는 조금 놀랐지만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맛은 그가 살면서 경험한 그 어떤 과일보다도 더 달고 촉촉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무언가 특별한 뭔가가 자신의 몸에 흘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짐하기를 이 아름다운 마을의 평화, 풍요로움을 언제까지나 기억하며 앞으로도 이 지역과 같은 곳에서의 삶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가는 날, 준호는 증평을 뒤로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도시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황금 복숭아 나무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준호는 종종 증평을 방문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나중에는 마을의 고문이 되어 황금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증평의 신비로운 복숭아 나무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과 나그네들에게 행운과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깊고 푸르른 산이 감싸고 있는 충청북도의 옥천 지역. 그곳에는 오랜 세월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옥천은 사방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덕분에 사람들은 흔히 옥같은 시가라 칭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 옥천의 매력 뒤에는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었다. 아주 먼 옛날 옥천에 한 소박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중앙에는 천문연못이라는 작고 고요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수많은 자개 조각들이 빛을 발하는 특별한 장소였다. 이 자개들은 달의 눈물이라 여겨졌고 연못에 가득 차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건져내어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 연못의 비밀이 외부에 알려지며 수많은 탐욕스러운 외지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연못의 자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태에 큰 위기를 느꼈고 연못에 마법이 깨어질까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 지선 할아버지는 고심 끝에 마을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그 의식은 바로 달의 직공이라 불렸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마을의 청년들이 연못가에 모여 아름다운 달빛 아래서 특별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이 노래와 춤은 그들이 연못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 신비로운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행위였다. 마법 같은 노래가락과 우아한 춤 사이는 연못 표면의 달빛의 반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덕분에 자개는 마을 밖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오직 마을 사람들만이 빛을 보고 이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지인들은 더 이상 연못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차츰차츰 떠나갔다. 자연스럽게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연못과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전통은 대대로 이어졌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며 달의 직공 의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의식 덕분에 옥천 마을은 그 신비로움과 조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옥천의 자개 연못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